네, 이재준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1위 채널 골라주시죠. 네. 예. 1위 채널은 오늘 이데일리를 네. 했습니다. 네, 이유는요? 오늘은 1위부터 3위 종목이 다 이데일리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제가 지난주에서 말씀드렸던 업종이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예, 근데 그쵸. 이번 주에도 디스플레이 업종이 이데일리 TV에 많이 종목이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데일리로 선택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4위 채널은 오늘은 없고요. 예. 모든 채널 다 2위로 해서 공동 2위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네.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데일리가 제일 1등, 잘하는 이유는 예, 있었다라고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종목은 저희 채널 안에서 찾아보면은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골프 존입니다. 골프존. 예. 일단 제 주변 분들이 이제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많이 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스크린 골프 1위 그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새로 신규로 골프를 배우고 싶다는 친구분들, 젊은 친구분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한 부분들이 이 최근에 가을에도 좀 날씨가 좀 좋았었잖아요. 이제 사실 갑자기 코로나19 추워졌죠. 수혜주기도 하죠. 네. 이 골프라는 게. 예.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골프 쪽 관련해서 실적이 증가를 했다라는 게 좀 고무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규 유저 수 증가와 라운드 수가 이제 호조세에 따라서 이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스크린 골프 쪽에서 사업성이 계속 호조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굉장히 매력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높은 배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배당이. 그럼으로 인해서 이 연말 시즌 다가오면서 이 고배당주 관련된 부분들이 또 투자 심리에서는 좋은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말 보너스 같은 느낌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골프 자체가 다른 운동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전한 운동이다라는 예.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골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삶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면은 더 삶의 질의 효과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골프를 통해서 심리적인 개선도 있지 않을까 사람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다른 운동 대비했었을 때는 이 효과들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배당 성향, 고배당 관련된 이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수준은 현재 73,500원 수준입니다. 일단 이 거래일 전에 10월 21일 전에 거래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나서 이틀 숨고르기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5일선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정고점 부분이 2020년 7월 28일 고점 81,000원 선까지는 10% 정도의 룸이 남아 있습니다. 상승 룸이. 일단 81,000원까지는 홀딩하시는 접근을 취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83,000원 선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9월 중에 수도권에서 2주 정도 영업 정지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3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지난주에도 이 종목을 했었던 것 같아요. BH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애플이 아이폰 12 출시를 했죠. 1개월 정도 지연 출시를 했습니다. 1개월 정도 지연 출시를 하다 보니까 일단 12월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판매에 대한 증가들은 가지고 갈 수 있다.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올해 실적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생각했던 부분 기업에서 봤었던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12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좀 지연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규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년에 좀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눈높이가 좀 낮춰진 상태로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H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FP11을 활용한 이 다양한 비즈니스에 지금 연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가장 메인적인 측면은 결국은 OLED 쪽에 대한 탑재인데 RFP12 탑재인데
Y옥타라고 있습니다. 네. 이 Y옥타가 흔히 말해서 일체형으로 터치스크린 패널과 디스플레이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마진이 높은 사업 구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애플향 쪽으로 해가지고 Y옥타 채택을 통해서 수익성이 제고된다라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5G용 이 MPI FPC 공급 확대입니다. 최근에 이 퀄컴과의 5G 관련된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된 게 내년에 이제 실적이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5G에 대한 스마트폰이 출하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이 부분 이 들어가는 이 소재 부품 단에서도 같이 증가를 할 수 있다. 올해는 200만 대 수준에서 5G 스마트폰이 내년엔 1000만 대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인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EV용 전기차용에 들어가는 FPCB입니다.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자동차용에 들어가는 OEM 향 납품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OLED 그리고 5G, 그다음에 전기차 이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FPCB에 대한 확대가 결국은 내년 성장을 좀 큰 폭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회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에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3만 원 이상, 중장기적으로 3만 원 이상까지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바라볼까요? 일단 3만 5천 원 선까지 3만 5천 원?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종목 봤는데 한 종목이 남아 있는데 뭘까요? 세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실적 발표가 됐죠? 네, 잘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7분기 만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정말 길고 긴 이 암흑의 터널을 좀 그러네요. 지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증가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IT 제품, 노트북이나 모니터에 대한 수요 증가가 발생을 했고 두 번째는 이 LCD에 대한 패널 가격이 계속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고 수요가 안 받쳐지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LCD 패널 가격이 하락했었는데 지금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진이 좀 높아져 있고요. 세 번째는 북미 이 애플 쪽에 중소형 디스플레이의 아이폰 12에 LG 디스플레이에 OLED가 탑재됐다는 측면 그런 부분들이 가동률도 증가를 함에 따라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4분기 실적도 현재 매출은 7조 원 이상, 영업이익도 1,9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속 2분기 흑자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도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증권사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안 됐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OLED에 대한 부분들과 LCD 판매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측면들은 실적에 대해서 단순하게 한 분기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올해 4분기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수익성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됐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아마 최선호주를 좀 가지고 가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저는 약간 워낙 강세가 신경 쓰이거든요. 이거 네. 괜찮을까요? 네, 워낙 강세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네. 이 회사의 그 이익률 자체는 크게 훼손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한 1, 2% 정도의 네. 이 환율에 대한 움직임의 손익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염두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환율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좀 크게 우려하지 말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라고요? 일단 목표가는 현재 주가가 잠시만요. 22,400원. 15,500원이니까요. 네. 일단 24,000원까지 보시고 지금 수준에서 봤을 때는 대략 한 50% 가까이 되겠네요. 업사이드를 50% 보는데 내년까지는 좀 가지고 가시고 이게 단기간에 흔들리는 거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호흡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그 대표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에는 제가
대한항공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항공주가 이제 시장이 하락해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지났다. 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지노주들이 아마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났었을 때 가장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될 수 있을 네. 가치주나 실적 개선으로 좀 봐야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지노주들은 이 소비 중국 관광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이슈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11월 11일 날 중국이 관군제가 있습니다. 관군제로 인해서 중국이 좀 소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위안화 절상이 되고 있다는 측면은 우리나라에 방중하는 이 관광객 수가 많이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카지노들이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조금 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만큼 그런 부분들에서 중국 관련주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연말이 되면은 소비 시즌이죠. 연말 소비 시즌, 뭐 블랙 프라이데이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항공주를 보면서 또 같이 봐야 될 거는 또 이런 레저 관련주들, 카지노 관련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은 배당을 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2,500원 선에서 23,000원 사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기관이 현재 6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10월만 하더라도 사실 이거래를 제외하고 모두 매수의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 저희가 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랜드 저희 말씀드렸고요. 이거 매매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